1988년에 도널드 트럼프는 여전히 부동산 업계의 보스였습니다.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언젠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말하며 이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 병사나 함선에 단 한 발이라도 쏜다면 나는 K-하악 섬에서 큰 소동을 일으킬 것이다. 나는 들어가서 그것을 점령할 것이다. 38년 후 그는 대통령이 되었고 K-하악 섬과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3월 13일에 미군군은 섬의 90개 이상의 군사 목표를 공격했습니다. 방공 시스템, 해군 기지, 공항 시설, 미사일 벙커, 그리고 지뢰 저장 지역.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는 K-하악 아일랜드를 공격했고 그것을 문자 그대로 섬의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18일에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펜타곤 소식통이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발전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지역에 수천 명의 추가 병력을 파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옵션 중에는 이란 해안선에 병력을 배치하고 이란 석유 수출의 90%가 통과하는 전략적 섬인 카르그 섬에서 지상작전을 시작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확히 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병력이 태평양에서 중동으로 이동 중입니다. 제31 해병 원정대 2,500명의 병력, 3척의 상륙 강습함, USS 트리폴리 포함. 이 부대는 특히 상륙작전, 해안지역 점령, 중요한 인프라 확보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미군 정보 전문가가 간단히 말하길 이런 유형의 상륙작전은 MEU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육군이나 해군의 다른 요소들은 이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K-하악의 모든 군사 목표를 완전히 파괴했다고 발표했지만 석유 시설은 건드리지 않았으며 예의상 석유 인프라는 파괴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차단한다면 나는 즉시 이 결정을 재고할 것이다. 이 예의라는 단어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로이터가 펜타곤 소스를 기반으로 훨씬 더 대담한 시나리오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K-하악 섬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점령하기 위해 지상군을 파견하는 옵션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조치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제31 해병 정찰부대가 현재 태평양에서 중동으로 이동 중이며 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3척의 상륙 강습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000명의 미 해군과 해병대가 페르시아만에 배치되었다는 보고는 섬 점령에 대한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제82 공수사단의 휴가는 취소되었습니다. 이 부대는 18시간 이내에 공중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신속 대응 부대입니다. 휴가 취소는 무언가 준비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신호입니다. 시나리오를 설명해 봅시다. 그 섬은 이미 군사적으로 완전히 비워졌습니다. 3월 13일 폭격은 활주로, 해군 기지, 방공망, 그리고 지뢰 창고를 파괴했습니다. 상륙 작전에 필요한 준비는 대부분 완료되었습니다. USS 트리폴리에서 출발하는 MEU의 MB-G2B 오스프리들은 800캐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보병을 섬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함선들이 섬에 접근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F-35B 전투기가 근접 항공 지원을 제공합니다. 중장비, 발정이, 방어 시스템, 통신 장비는 호버크래프트와 상륙정을 통해 해안으로 운반됩니다. 섬의 작은 크기 5마일은 MEU 대대가 관리하기에 적합한 지역입니다. 섬은 몇 시간 내에 확보될 수 있습니다. 1988년 프레잉 멘티스 작전에서 미국은 페르시아만의 이란 석유 플랫폼을 점령했는데 이는 훨씬 작은 목표였지만 논리는 동일합니다. 고립된 해상 구조물을 물리적으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카르그 섬은 훨씬 크고 전략적이지만 미국이 이미 공격했기 때문에 방어가 훨씬 약합니다. 그러나 위험은 심각합니다. 섬은 본토에서 25km 떨어져 있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은 그 거리를 몇 분 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섬을 점령하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란은 섬에 미사일과 드론의 지속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으며 만약 이란이 자체 석유 시설을 파괴하기로 결정한다면 일종의 초토화 전략으로 점령의 경제적 목적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란 분석가 한자니는 이 위험을 CNBC에 요약했습니다. 카르그 점령은 이란이 섬에 대한 보복 공격을 시작하게 할 것입니다. 그 섬은 이란 본토와 매우 가까워서 미국 기지보다 훨씬 쉬운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는 세계 석유 시장의 양날의 검입니다. 섬을 통제하면 이란의 수입이 차단되지만
동시에 매일 150만 배럴의 이란 석유가 시장에서 사라집니다. 석유 가격은 이미 $100를 넘었습니다. 카르그 철수는 가격을 $150, 어쩌면 $20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트럼프가 예의상 건드리지 않았다고 말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시장을 붕괴시키고 싶지는 않지만 협상 도구로서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싶습니다. K-하그 시나리오는 독립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전략적 방정식에 맞물려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열기 위한 세 갈래 접근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접근법은 공중에서 이란의 해안 공격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미사일 터널, 드론 발사 장소, 고속 보트 기지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앞서 분석했듯이 GBU-72 작전은 해안 터널을 파괴하고 K-하그의 지뢰 저장소를 제거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해상에서의 지뢰 제거 및 호위 작전으로 이 분야에서 미국이 상당한 역량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 번째 갈래, 물리적 통제, K-하그를 점령하고 이란 해안선의 중요한 지점을 확보하여 해협을 영구적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로이터 보고서에 따르면 세 번째 갈래는 더 이상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란 해안선을 따라 병력을 배치하여 호르무즈 해협을 향한 미사일 배터리와 드론 기지를 물리적으로 장악하는 옵션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공습으로는 이러한 분산된 이동 위협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공격하면 그들은 이동합니다. 물리적 통제가 유일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일 수 있으며 트럼프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입장은 더욱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나토와 중국이 해협 보안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트루스 소셜에서 우리가 이란의 나머지를 끝내고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해협을 사용하는 국가들의 책임으로 남겨두면 어떨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혼자서 해협을 열거나 전쟁을 끝내고 그건 당신들의 문제다 라고 말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두 시나리오는 모두 카르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카르그를 통제하는 자가 이란의 석유 공급을 통제하며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를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위협은 분명합니다. 카르그의 석유 시설이 손상되거나 섬을 점령하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 이란 군대는 미국과 협력하는 국가들의 석유 및 에너지 인프라를 즉시 파괴하고 재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목표 목록: 아랍에미리트 항구, 사우디 정유소, 카타르 LNG 시설. 이란 외무장관 아라그치는 미국이 UAE의 라스 알카이마와 두바이 근처 기지에서 카르그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UAE는 이를 부인했지만 이란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공격이 어디서 왔든 우리는 보복할 것입니다. 이는 전쟁이 걸프 국가들로 확산될 위험을 극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는 모두 이란의 사정권에 있으며 이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초토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카르그 섬을 잃었다고 판단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없다면 다른 누구도 사용할 수 없다는 논리에 따라 자국의 석유 시설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미국은 빈 섬을 점령한 셈이 됩니다. 시설을 재건하는 데는 수년이 걸릴 것이며 세계 석유 시장은 이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K-하그의 완전한 붕괴는 가격이 배럴당 $200를 초과하고 세계 경제 침체와 공급망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K-하그 섬은 페르시아만 북부 이란 본토에서 25km 떨어진 길이 5마일의 작은 산호섬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땅덩어리는 이란 경제의 핵심입니다. 이란 석유 수출의 90%가 이 섬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루 적자 용량은 700만 배럴입니다. 이란의 가장 큰 유전과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팔라트 이란 석유 회사는 하루에 50만 배럴을 생산합니다. 카르그 석유화학 시설은 섬에 위치해 있습니다. 2025년에 이란은 53억 달러의 순석유 수출 수입을 창출했으며 이는 국내 총생산의 11%에 해당하며 그 수익의 거의 전부가 카르그를 통해 흘렀습니다. 왕립연합서비스연구소 연구원 카투나스. 카르그는 이란 석유 무역의 물리적 중추이며 수익의 주요 관문입니다. 그리고 이 섬은 또한 이란이 미국 제재를 우회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중국으로 향하는 이란 석유의 상당 부분이 카르그에서 적재됩니다. 이란 석유는 2026년 중국의 해상 수입의 11.6%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의 제재는 이란의 석유 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지만 K-하그는 물리적으로 이 장벽을 우회합니다. 섬을 통제하는 것은 제재를 물리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JP 모건의 분석은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만약 케이하가 오프라인이 된다면 이란의 하루 330만 배럴 생산량의 절반이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20일간의 저장 여유는 첫날부터 사라질 것입니다. 대체 수출 지점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요컨대 케이하기를 통제하는 자가 이란의 수익 흐름을 통제합니다. 3월 13일 공격에서 타격을 받은 목표 목록은 놀랍습니다. 활주로, 해군기지, 방공망, 지뢰 저장소, 미사일 벙커. 미 중부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교통을 방해하는 데 사용된 자산을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이것들은 상륙작전이나 공중강습전에 무력화해야 할 정확한 목표들입니다. 폭격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아무 일도 없었지만 동시에 모든 일이 있었습니다. 이란은 섬 주변에서 계속해서 유조선을 적재했습니다. 위성사진은 공격 후 며칠이 지나도 여전히 세 척의 유조선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석유시설은 손상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임원이나 민간인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부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섬의 군사방어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공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군기지는 파괴되었습니다. 방공 시스템이 무력화되었습니다. 그 섬은 군사적으로 무방비 상태지만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지 점령할 수 있지만 아직 하지 않았다는 시나리오입니다. 트럼프가 코르티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이 맥락에서 훨씬 더 이해가 됩니다. 그 섬은 점령될 수 있는 상태로 남겨졌습니다. 문제는 언제일까요? 3월 18일 6명의 소스를 기반으로 한 로이터 독점 보도에 따르면 그중 4명은 미국 관리들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 지역에 수천 명의 추가 병력을 파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카르크 섬에서의 지상작전이 명시적으로 옵션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로이터의 이 작전이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란은 여전히 미사일과 드론으로 섬에 도달할 수 있으며 섬은 본토에서 2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섬을 파괴하는 것보다 섬을 장악하는 것이 훨씬 더 전략적일 것이라고 믿는다. 만약 그것을 파괴하면 이란의 수입원이 영구적으로 제거되고 석유 시장이 붕괴됩니다. 만약 그것을 통제하면 당신은 지렛대를 쥐게 됩니다. 그것을 사용하여 정권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카르크 섬은 이 전쟁의 전환점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그 섬은 이미 손이 닿는 곳에 있습니다. 방어는 파괴되었고 해병 원정대는 이동 중이며 제820 수송사단은 대기 중입니다. 로이터는 6개의 소식통을 통해 지상작전 옵션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점령하는 것은 쉽지만 유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섬은 본토에서 25km 떨어져 있으며 이란의 미사일 사정권 안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것은 양날의 검입니다. 섬을 통제하면 이란의 수입원을 처단할 수 있지만 석유 시장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섬을 파괴하면 영구적인 피해를 초래하지만 회복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를 통제하면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란은 자체 시설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카르크는 호르무즈 해협 방정식의 핵심입니다. 섬을 통제하는 자가 이란의 석유 수익을 통제하며 석유 수익은 이란의 전쟁 수행 능력의 연료입니다. 무기 생산, 이란 혁명 수비대 자금 지원, 대리 민병대 지원, 그리고 정권의 생존. 수도꼭지를 잠그면 기계가 멈춥니다. 트럼프는 1988년에 총알 한 발이라도 발사되면 나는 케이하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38년 후 그는 군사적 점수를 매겼습니다. 90개의 목표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이란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걸프의 강자였다. 카타르는 중재를 하고 있었고 오만은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고 있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2023년에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이제 그 손은 주먹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3월 18일 밤에 그 손은 물었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9대국을 공격했고 카타르의 라스라판에서 20억 달러의 피해를 남겼으며 미사일이 리야드 하늘에서 폭발했고 드론이 얀부를 타격했습니다. 얀부는 호르무즈 해협 외부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일한 석유 수출 경로입니다. 그 대가로 무엇을 얻었는가? 24시간 내에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 외교관들을 추방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란 기관들을 패소했다. 트럼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MBS는 군사보복을 승인했다. 사우디 외무장관 파이살 왕자는 12개국 앞에서 역사적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군사 개입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며칠이 남았습니까? 나는 정보로 그들에게 알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란의 아랍다리는 하룻밤 사이에 파괴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 미국과 걸프연합과 함께 이란을 사방에서 포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군대는 최고 경계 수준에 있습니다.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심각한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외교 채널을 통한 대화, 카타르를 통한 중재, 오만을 통한 협상, 아랍에미리트를 통한 무역. 3월 18일 밤 이 전략의 40년 축적을 스스로 불태웠습니다. 카타르의 LNG 시설을 공격하고 아랍에미리트의 가스 인프라를 위협하며 리야드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 이것들은 적의 행동입니다. 결과는 모든 잠재적 중재자들이 적이 되었고 모든 대화 채널이 닫혔으며 걸프 전역이 미국 진영으로 이동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카타르는 탈레반과의 미국 협상,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휴전 회담, 이란과 서방 간의 핵 협상을 주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중재 채널이 닫혔습니다. 파키스탄은 사우디아라비아에 15,000명의 군대를 배치했습니다. 이란의 동쪽 이웃이 이제 리야드 편에 섰습니다. 터키는 리야드에서 열린 협의회의에 참여했습니다.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가 같은 테이블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신을 충실한 친구라고 부르지만 구체적인 지원을 제공하지 않으며 공중 방어 시스템 이전도, 군사 지원도, 유엔에서의 거부권 시도도 없습니다. 중국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이란 석유의 최대 구매자이지만 걸프 국가들과의 막대한 무역량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란의 국제적 고립은 군사적 패배보다 더 깊어지고 있다.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으며 이란 스스로가 그것을 좁히고 있다. 제재에 짓눌리고 인프라가 폭격당하고 지도자가 암살된 상태에서 인구 880만 명의 나라가 2조 달러 규모의 걸프 블록에 맞서 이 전쟁을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까? 사우디 왕가의 분석에서 상황을 요약하는 문장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원하지 않았던 전쟁을 위해 구축한 군대는 1973년 이집트가 수에즈를 건넌 이후 가장 강력한 아랍 군사력이다. 3월 18일 밤 이란은 40년의 외교 자본을 하룻밤 만에 잿더미로 만들었다. 카타르의 외교관들이 추방되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군대는 고도의 경계 상태에 있으며 아랍에미리트의 이란 기관들은 폐쇄되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살 왕자의 말이 울려 퍼집니다. 우리는 두렵지 않다. 이란의 미춘 작전은 하룻밤 사이에 20억 달러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40년간의 아랍 관계를 잃고 6개국의 외교문을 닫았으며 600억 달러의 사우디 무기를 스스로에게 돌렸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토가 거부했지만 걸프가 수용한 미국 주도의 연합을 스스로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테헤란은 미치광이 전략이 세계를 휴전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에 물러서기보다는 걸프 국가들이 미국과 함께 줄을 섰습니다. 절망의 대가는 항상 계산된 것보다 훨씬 큽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다음 움직임, 보복 공격이든 미국과의 공동 작전이든 지경제적 압박이든 이는 이란과의 전쟁의 경로뿐만 아니라 중동의 세력 균형의 형태를 한 세대 동안 결정할 것입니다. 걸프의 가장 비싼 군대, 가장 부유한 경제, 그리고 가장 큰 무기고가 이제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살 왕자의 마지막 말은 모든 당사자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들에게 며칠이 남았습니까? 그것을 미리 알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독점 분석을 계속 받으시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